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종합보험 대표이고 은퇴 설계 전문가인 김승용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은퇴 설계 전문가, 은퇴를 설계하는 거요. 보통들 참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 있고요. 예. 또 잘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항상 업데이트를 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은퇴라는 부분은 인생의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변해 갔습니다. 우리 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미국은 훨씬 이전부터 고령화 사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떠들고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전도사 같은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 은퇴 설계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교민사회를 봉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이고 은퇴 설계 전도사시군요. 네. 네. 우리 이제 인간 수명이 이제는 뭐 90세도 넘어갔고 뭐 100세, 뭐 120세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작년 2년 전에 뉴스위크에 네. 표지에 이런 주제로 나왔습니다. Endless Life. 끝이 없는 삶. 예, 인간의 영원한 소원이죠. 진시 황제도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사신을 파견하고 그랬었는데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자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Endless Life가 과학 계에서는 약 2045년 또는 2050년이면 실현이 된다. 실현이 된대요. 라고 2050년에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35년, 30년에서 35년 남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금 재밌는 현상, 또 심각한 현상은 한국의 경우 4년 전에 100세를 넘는 인구가 1,400명이었습니다. 와. 근데 현재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거의 좀 네. 상상력이 지나치셨는데 네. 14,000명이라. 14,000명.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페더로의 상록회가 뭐 한 130분 정도 회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90세 이상 어르신들 점심 대접을 해드렸는데 20명이 넘는데요. 130분 중에 20명이 넘는데요. 90세 이상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옛날에는 환갑잔치 해드렸는데 요즘은 90잔치 해드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지금 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이제 자제분들이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환갑잔치는 고사하고 칠순잔치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팔순이나 구순 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이러한 장수가 네.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막연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에휴 미국이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고정의 소셜연금 나오니까 뭐, 그렇죠. 뭐 이런. 근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포기를 하더라도 치밀한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고요. 네. 또 걱정을 하더라도 뭔가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치밀한 연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은퇴 설계, 은퇴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대면 20대 나름대로의 은퇴 계획이 필요하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제 80대도 은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가 기본적으로 평균 연령이라고 생각하면 60대는 중년입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네.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0세라면 뭐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해요. 예, 이제 중년입니다. 중년이요, 중년. 그리고 옛날에 40대. 아마 일반적으로 70이나 80 정도가 은퇴 연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걸 준비해야죠. 리스크. 예,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상황이 이제 찾아오는지만 먼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첫째는 자체입니다. 장수 리스크입니다. 장수. 너무 오래 살아서 예, 문제가 되는군요. 의료기술이나 뭐 영양분 또는 보건의 그 퀄리티가 개선되고 발전돼서 인간의 수명은 수년 안에 이제 100세를 넘나들게 됩니다. 네. 요새는 이런 심한 농담을 한답니다.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 이거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네. 이러한 농담은 농담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걱정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뭐 오래 사는 건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 100살만 넘어도 벌써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네. 120까지 산다는 거는 참 그것도 좀 고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조금 전에 스튜디오 오기 전에 91세 된 할아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들어오셔서 본인이 필요하시고 또 원하시는 부분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셨어요. 네.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건강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의료기술은 더 이상 병원에 일단 입원하신 귀중한 환자를 절대로 뉘어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절대로 죽여서 보내지 않습니다. 네. 자, 현재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45년생, 1945년생의 어르신들은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 확률이 남자는 25%, 여자는 33%입니다. 세상에. 4분의 1이 넘는군요, 그러니까. 그러죠. 네 분 중에 한 분은 100세를 경험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여자분들은 3명에서 4명. 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13년 후에 출생하신 58년 개띠. 네. 58년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남자가 45%, 여자가 53%입니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 예. 거의 뭐 반이네요. 예, 이 50%. 자료는 인류수명 연구소에서 발표된 58년생, 네, 58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이제 50%입니다. 네, 거의 50%. 와. 자, 만약에 축하합니다. 기록을 네. 발췌하진 않았지만 예. 12년 후 197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살까요?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요. 110세? 그렇게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리스크고 네. 또한 우리 커뮤니티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으로 볼 땐 그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나요? 오래 사니까 좋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뭐 소셜 연금을 준다거나 웰페어를 준다거나 할 땐 이건 위기가 오겠죠. 돈이 딸려서. 자, 가족적으로도 네.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돼 있는 부모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건 그러네. 같이 늙어가는 상황에서 서로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네. 자녀 리스크입니다. 예. 자녀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늙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하. 또 교육비, 결혼 비용, 특히 우리 한인 사회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가장 큰 비용입니다. 네. 1년에 5조 원에 해당되는 교육비가 사교육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예산 1년 총 GDP가 1,000조입니다. 그 중에서 5조가 사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막대한 결혼 비용이 나죠. 음흠. 이러한 자녀들을 키우는 비용으로 다 소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은퇴 준비를 하실 여력이 안 돼요. 거덜나네요. 네. 또 게다가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아주 성공을 하셔서 아주 노후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이 계셔요. 네. 근데 그분이 외동 따님을 두고 계셨어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 그리고 아주 똑똑했어요. 네. 근데 이 따님이 30살이 넘어서 아버지 같이 건축을 하겠다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네. 이 아버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학비 대주는 문제는 크질 않았어요. 그렇겠죠. 이분의 재력으로는. 네. 근데 이분이 욕심이 생기셔서 그러면 손을 놨던 건축 일을 다시 해서 이거를 딸에게 넘겨줘야겠다. 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현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아하. 근데 손을 놓으셨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시장의 변화, 또 자신의 그 필이 네. 이제 떨어지다 못 쫓아가는 보니까 거죠. 코트를 잘못 내셨어요. 그래서 그 잘 준비하셨던 노년을 완전히 망가뜨리신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 또 요새 이혼 자녀들에 대한 또 자제분들 또 맡아서 키우고 예. 또 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 이 고역을 겪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녀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이제 리스크 세 번째. 자, 시간 리스크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65세 리타이어 하셔서 90세 돌아가신다라고 가정해서 25년 동안 총 30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만 시간인데요. 뭐 자고 먹고 기타 등등의 시간을 뺀 이 나머지 4분의 1, 8시간을 계산하면 총 8만 시간입니다. 네. 이 8만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잘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8만 시간은 완전히 감옥 속에서 살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네. 이거 좀 말씀드리기 싫은 리스크인데요. 이혼 리스크입니다. 이혼 리스크. 요새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황혼 이혼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자, 우리 현재 25%에서 30%가 젊은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네. 황혼 이혼율이 30%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일단 고독해지시고요. 그럼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혼자 밥 먹는 것 같이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부 관계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한 겁니다. 네.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50%가 지금 와이프하고 같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부인들께서는 몇 % 나온지 아십니까? 부인은 뭐 한 40%? 아닌가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0%만이 내 지금 우와. 남편과 함께 노년을 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찍혔군요, 와이프한테. 지금 사실은 네. 우리 남편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평생 반려자, 평생 동반자, 평생 친구인 자기 스파우스, 자기 아내나 남편께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중요한 사실이네요. 예, 네. 예. 젊어서 잘하셔야죠, 젊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와이프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위해드리고요. 네. 첫 번째가 되지 마시고 두 번째가 되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건강 리스크입니다. 지금 60이 되신 분들은 이제 영 시니어들이신데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병에 나약해지십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시면 절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지만 네. 살아서 좋긴 한데 의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리타이어 하시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네. 실질 조사에서 40%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0%. 네. 즉 그 생활비 와 동일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생활비가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건강 리스크예요. 특히 미국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잘 되어 있지만 특히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추가적인 의료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손님 중에서는
약비용으로 월 400에서 500불씩 지출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험에서 커버가 안 돼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사회보장의 리스크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가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여유가 없어집니다. 점점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가 리타이어하는 2011년서부터는 모든 비용이 갑자기 이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케이크는 한정이 됐는데 이것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12명이 한 명의 시니어를 케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4명이 1명, 향후로는 3명이 1명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불가의 이야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회보장의 리스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이 모든 앞에 전자의 경우가 자금 리스크로 들어옵니다. 자금 리스크. 자금 리스크. 돈이 네, 없어서요? 그렇죠. 첫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올해도 1월 달에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플레이션은 약 4에서 5%가 뛰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으신다 그래도 3에서 4% 정도 디크리즈된 그 사회연금을 받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셀러폰, 스마트폰에다가 지급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쓰시면 100불, 200불을 쓰셔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떠한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잘못된 투자를 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또 소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 7가지 그 이상 되겠죠. 근데 이러한 리스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네. 이제 은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리스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수 리스크, 자녀 리스크가 있겠고요. 시간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황혼이혼, 건강 리스크 5번째, 또 사회보장 리스크 7번째, 자금 리스크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뭐 이게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같이 또 여러 개가 함께 섞여서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쫓기지 않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작업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각 개인마다 또 각 세대별로 자신의 은퇴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어떤 이제 크게 봐서 줄거리를 봐서는 은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째는 준비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준비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준비가 아니고 실패로 끝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삶의 이러한 큰 변동을 이해하시는 과정 중에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 개념 이런 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네. 변화가 되지 않으면 돈만 많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관념의 전환,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되겠고, 그렇지만 또 역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개 이제 어떤 걸 하나요? 보험을 드나요? 뭐. 자, 네. 먼저 이제 플래닝을 하셔야 돼요. 예. 40대, 50대, 60대, 70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몇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녀. 네. 두 번째, 직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 자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네 번째, 전체적으로 이 은퇴라는 큰 틀에서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황금기의 미국은 없습니다.
점점 빡빡해지고요.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2018년에는 캐슐레스 소사이티로 들어간답니다. 장사도 예전같이 않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은 우리가 말죽거리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리봉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 버스 안에 앉으셔서 네. 말죽거리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가리봉동으로 가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재정관리 정보 함께 하셨는데요. 은퇴 설계 문제, 은퇴 플랜의 중요성 함께 알아보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장수 리스크, 자녀 리스크, 이혼 리스크, 건강 리스크, 사회보장 리스크, 그리고 자금 리스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뭐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스토리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에이스 종합보험으로 전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가? 저희 전화번호 425-890-1260입니다. 425-890-22 1260 1260. 1260. 네네. 네. 425-890 1260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25-890-1260 에이스 종합보험 대표 찾아주셨으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념의 전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념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이 노년기에 은퇴 플랜을 짜기도 곤란하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제 지혜롭게 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에이스 종합보험 대표 김승용 사장과 함께 했는데요. 전화번호 이용하실 전화 425-890-1260 425-890-126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